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한번 의미를 그렇죠? 뭐 변화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름 일양지 위도다. 크게 이렇게 이제 이거 다 공부 따로 할 겁니다. 뭐 하는데 크게 보면 양으로 나눠지고 이게 또 세부적으로는 오행으로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양 그러니까 오행의 상위 개념이 음양이고 그렇죠? 이 오행이 그 천간지지의 이제 10행으로, 10간으로, 그렇죠? 10간, 12 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간, 12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안에 오행에 들어있는 거고, 이 오행의 상위 개념이 음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간, 12지에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오행에 음양이 있고, 10천간, 12지가 있고, 같은 개념들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크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주역에서는 이름 일양지 위도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한 이치다. 쉽고 간단한 이치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0천간 12지지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오버랩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갑이다라고 하면 이 갑이 이 글자로서 그렇죠? 글자로서 갖는 본래 본연의 의미가 있고 갑은 모든 거의 처음이고 시작이고 그러니까 머리, 시초, 출발 목이니까 뭔가 이렇게 솟아나려고 하는, 솟아나는 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 수직, 이렇게 상하로 운동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이런 것들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를테면 생극제화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비견이 됐다, 아니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합니다. 비견이 됐다, 아니면 겁제가 됐다, 아니면 정제가 됐다, 편제가 됐다에 따라서 이 성향들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신금일간이 간목을 놓고 있으면 간목은 원래의 이러한 모습에다가 정제라고 하는 성향을 덧댄다라고 하는 거죠. 덧대서. 그래서 계속 성향들이 플러스되고 플러스. 지지로면 조금 더 많은 성향들이 더 되는 거죠. 지지는 여기에 만약에 이거를 지로 내리면 그렇죠? 이렇게 신이 갑의 모습하고 가장 유사한 게 인이거든요. 인의 모습인데 인도 정제가 되지만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 중에는 병화도 있고 무토도 있고 간목도 있는 이건 아주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래 성향이 간목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지지로 내려오니까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 인은 이렇게 인오술 운동, 이거 삼합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오술 운동을 하고 또 인은 뭐 천을귀인에 해당을 하고 또 연지에 따라 가지고 연지에 따라서 이게 12운성의 작용력도 있는 거고 일간이 만약에 신금이면 이거 목이니까 금극목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태지에 놓인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더 씌워지는 거죠. 이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게 호랑이, 그냥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의 형상,
호랑이, 또 어진잉상, 봄의 형상, 이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게 외연을 확장을 하다 보면. 그러면 글자는 단순하게 10글자, 12글자, 22글자인 것 같지만 그 상징 체계, 심볼이란 말이에요. 심볼. 이 상징 체계들이 그 8글자화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그 역학관계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기에 대운이나 세운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풀어서 그 사람의 실체에 가장 근접하게끔 얘기를 한다든지 또 내가 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논리의 어떤 취상의 도구는 단순하게 22글자인 것 같지만 이 22글자가 그렇죠? 22글자가 60갑자 체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자로는 있는데 갑해라고는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는 한 기둥으로 있을 때는. 근데 이런 글자 체계가 갑이 말고 다른 밑으로 말고 이렇게 이런 형태 위아래로 말고 다른 옆으로는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이런 관계성 하며 또 그리고 이렇게 연, 월, 일, 시 60개가 서로 조합을 하면 이게 51만 8,400가지의 조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1만 8,400가지의 사람 군상의 패턴이 나오는 거지. 패턴이. 그러니까 51만 8,400가지의 유형만 달달달 외우면 팔자공부 끝. 그거.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51만 8,400가지를 내가 무식하게 들이대서 공부하려고 하는 게 귀납적인 방법인 거고 그게 아니야. 10개, 12개의 매칭 관계를 따져서 연역적으로 유추하는 거야. 이게 연역법인 거야. 명리 공부, 동양 공부는 서양 공부는 귀납법인데 실험하고 이거 A 실험, B 실험 썸 해가지고 데이터 내고 통계 내고 이러는 거고 동양의 방식은 연역법인 거예요. 갑의 이치가 이렇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목으로 또 아니면 갑을 정제로 쓰면 이렇겠구나. 그걸 가지고 어때요? 현재 상황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소질, 또 운명의 어떤 기륭화복 이런 것들을 추론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을 하면 한 100만 가지 유형이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동일 사주가 50명, 최소한 50명은 되겠죠. 맞죠? 그렇죠? 뭐 남녀 구분 차이 나면 조금 더 갈라지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세팅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추론하려고 하는 이건 아까 피크앤밸리 물극비만. 그래서 이거는 뭐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건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뭔가 물이 극에 가면 반드시 반대 작용력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삶의 지혜로 준용을 해서 내가 어떤 현명하게 처신하고 대처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명리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피할 피자거든요. 흉을 피하고 이 어떤 길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네, 흔히 예를 많이 드는 게 우리가 9시 뉴스 지나고 나면 항상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기예보를 보고 내일의 날씨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도 만약에 뭐 흐림이나 비가 온다라고 하면 날씨를 맑게 하거나 비를 안 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면 내가 행동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거를 재배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연기를 한다든지, 예. 피치 못한데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내가 한다든지, 예. 그래도 중요한 미팅이어서 내가 어길 수 없다라고 하면 우산을 들고 간다든지, 예. 그게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운명 결정론이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명리를 공부하고 그런 운을 알고 내 패턴을 안다라는 거는 이런 흐름이 있으면 결국은 내가 진퇴를 결정하는 거죠. 예, 나설 때냐, 물러설 때냐, 스테이 해야 될 때냐, 무브 해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움직여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아는 사실만으로도 피하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금이 많아서 예전에 조직 생활하고 이럴 때는 제가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팅이 잡히면 그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사적인 일이 아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항상 그 60간지 세트 중에 무오일부터 그게 시작을 하거든요. 무오, 기미. 예, 제가 이렇게 술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무오, 기미, 경신, 신유. 경신, 신유, 임술. 그러니까 기미, 경신, 신유. 이 3일 동안은 아니, 조심을 해요. 예, 그거 2달에 한 번씩이거든요. 조심을 해. 이게 이때는 대세운에 관련 없이 패턴으로 그런 게 들어오니까 하다못해 시비가 걸릴 것 같으면 거의 리얼타임으로 알아요. 상대방에서 이런 게 아닌데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늘은 내가 피해야 되는 날, 크게 반응하지 말아야 될 날. 어느 한 날은 딱 그날에 걸렸는데 제가 사무실 옆에다가 이렇게 일찍 차를 대거든요. 일찍 차를 대는데 그 전날 밥 마시고 이렇게 아침 6시 전에 되니까 아침 6시 타이밍에 옆에 휘트니스가 문을 열어가지고 항상 운동하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도 안 뜰 시간인데 그 주차장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니 행동거지도 이상해. 그러면서 차를 제가 쑥 가는데, 차를 이렇게 따라 들어오더니 그 차를 파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차장을 막 도망 다녔어요.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날에 그런 에너지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내려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런 시비 붙겠어요? 다시 차 뺐다가 한참 제가 운동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런 일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시비를 안 붙는 거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혹시 이렇게 봐서 중요한 날 아니면 그때 다른 날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심지어는 그 주머니에 동전도 잘 안 넣고 다녔어요. 그럴 때는 아니 그게 쇠니까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명리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나 운이 좀 이렇게 불리하고 이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공부하는 거, 적덕하는 거, 그렇죠? 마음 수양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는 저승사자들이 염라대왕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비바람 불고 태풍 치고 역풍 부는데 배 띄우려고 하잖아요. 그 배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걸 보면 어때요? 순풍으로 바뀔 때든지, 비바람이 잦아들 때든지, 이거는 내가 지혜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가, 이게 피흉축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명리의 어떤 효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리 변천 이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셔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7세기, 8세기 중엽의 중당 시절에 이렇게 연월 일시로 돼 있고 그 전까지는 연주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연주 기준으로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세기 전후에 송에서 원 넘어갈 때 서자평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연해자평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주에서 있던 방식을 일주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이때 혁명이 일어난 거죠.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현대 명리, 고전 명리를 다 다룰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 쭉 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 옛날 명리의 텍스트를 삼는 게 여기 그 뭡니까 그 이제 여기 원나라 때 경도 적천수 원문을 짓고 유백원 그러니까 여기 적천수 그 다음에 여기 자평진전 그리고 궁통보강 요거를 3대 어떤 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 삼명통해 연해자평 요걸 5대 그리고 여기에 명리정정하고 명리야경 이거를 7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한 적천수나 그리고 그 궁통보감이나 자평진전 요거는 기본 텍스트예요. 전혀 방식이 달라요. 이 어떤 텍스트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좀 심화하거나 아니면 외연을 확장을 하시려고 하면 삼명통의 연해자평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명리학원하고 명리정정 한 7개 정도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있죠. 여기 이제 현대의 이런 임철초, 손하고, 원수산 뭐 이런 중국 대만 이런 사람들이죠. 하건충, 일본의 아부테산. 근데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보고 현대 명리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사주첩경, 뭐 명리요강 이러한 어떤 서적들을 좀 참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십천간 십이지지를 가지고 우리 간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리로도 그 뭐 활용을 하죠. 우리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툴은 똑같은데 이걸 점학으로 하는 학문이 있어요. 점학으로 하는 학문 체계가. 이걸 육임이라고 합니다. 육임. 이게 기울임, 그쵸? 이 삼식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 십천간 십이지지 22글자 체계인데, 이걸 가지고, 점으로 활용을 해. 점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똑같이 가불병정인데, 어느 거는 명예이치 그대로 풀어서, 이런 명리로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점학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점이, 그쵸? 점이, 이게 원래는, 이 점친다 할 때 점자잖아요. 옛날에 그 거북의 이 등딱지에 쇠꼬챙이, 불에 달고 쇠꼬챙이로 구멍을 뚫었더니, 아니면 이 어떤 동물 뼈를 이렇게 그 던졌더니 뼈가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 또 이렇게 어떤 이 구멍을 뚫었더니 구멍에 의해서 균열이 되어져 나간 모습, 그 나간 모습을 영매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해 줬다거든. 이게 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점이 모습인 거지. 점이 모습.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그 가장 우리가 이 선의 기본 단위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고 그쵸?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 공간이 되고 개념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되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들어가는 출발점이 시작이잖아요. 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도 어때요?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월일시에 이 세상에 이렇게 유형화돼서 취상을 해가지고 기운을 그때 딱 모아가지고 여기에 똑 떨어진 거예요. 한 점으로. 그 점을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그 점에 내재되어 있는 연월일시 에너지에 박혀있는 유전자의 바코드의 그 성향, 기질, 속성을 그 세월 동안에 내가 풀어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좁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때요? 점이 형성된다라는 거지. 점이. 응?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남자 태어나는 거, 여자 태어나는 거 다르죠.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시간에 딱 경계시에 걸 때는 좀 애매한데 3시 반 넘으면 신시거든요. 신시. 신시라고 하면 이런 구조일 때, 그죠? 이런 구조일 때 예를 들어서 그 운이 이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이렇게 가죠. 뭐 대우수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면 정사, 무호, 기미, 경시, 신유, 임술계 이렇게 가는 거고. 잘 모르시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4월이 경금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냥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 분명히 여기는 권력성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월주가 강하게 정사로 해가지고 병무 정사가 화기운 중에서 가장 강한 거예요. 일간을 화잖아요, 그렇죠? 화가 극하는 게 관성이고 살이고 내가 태어난 계적이 이게 7살인데 정관의 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관을 내 인성에서 편인 인성에서 올라간 진중의 개수로 상관 경관을 해서 관사론잡을 해소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딱 검사, 검경 아니면 이 큰 대기자, 대기자 그런 어떤 권력성 인자. 근데 여기 대운까지는 한 3번째 대운까지는 아주 지질이 고생한. 이때부터는 뭐 완전히 탄탄대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격명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상 신진에 개도 있고 해가지고 살국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재성도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이 신생아는 한 세상을 풍운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태어나는 거죠. 나는데 일반적인 이게 정규적인 그냥 순탄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직은 아니에요. 서로 관을 다투고 밀쳐내고 관을 내가 쟁취하고 정치도 할 수 있고요. 정치할 수도 있고 권력계통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초년까지는 공부를 하다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쯤에서는 어떤 전문직 권력성 인자에 임반부를 하고 요대운 때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출직에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렇게 내가 이런 에너지를 하나의 어때요? 씨앗으로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점으로 그죠? 한 점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를 그죠? 오늘의 경진일에 예를 들어서 신씨에 누가 물었다, 뭘 물었다라고 하면 이거 대비로는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나중에 볼 때 이 비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견이면 되게 뭡니까? 탈제 현상이에요. 이 시간에 뭔가 나한테 해답을 듣기 위해서 뭘 물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부분이라든지 돈의 융통이라든지 돈의 어떤 그 산재라든지 이런 현상을 묻거나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 시대이니까 형제간의 이 부분이나 이런 것 또 동업사에 대한 거 이런 걸 물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니까 형제는 아니고 형제 무슨 내가 내 살기도 바쁜데 형제들 많이 물론 우애가 많이 있는 형제들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융통성인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거 다 형제의 문제였어요. 형제의 문제도 됐는데 형제는 아니고 이런 어떤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업에 관련 문제 그리고 비겁이 강하니까 결국 재를 이렇게 다투니까 결국은 재를 나눠야 될 문제 이런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궁금해 한다라는 거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도 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십천간 십이지 22글자를 가지고 이러한 그 명리의 세계를 명리의 이치를 가지고 궁구를 하지만 명확과 정확하게
이런 프로세스로도 활용이